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출국했죠. 퇴임 후에 국내 역할을 언급을 했고 또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행보에 대해서 과대 해석이나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해놨습니다. 반반 화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패널과 함께 알아봅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방한 마지막 날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러한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일단 반기문 총장의 그 현상, 반기문 현상 이런 거는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의 화법부터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반 총장의 화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며칠간의 방안으로 이제 한국 정치판을 사실 이제 다 흔들어 놓고 가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꼭 이렇게 또 확대, 과장, 추측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잘못된 해석이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거든요. 결국 예. 이제 너무나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이 남았는데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중심 인물, 대선 주자로서 계속 논란이 언급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유엔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정도를 이렇게 좀 눌러놓고 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확대됐고 어떤 부분이 과장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 자체가 확대된 건 아니고 내가 마치 내일부터 정치 행보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래서 확대됐다. 그런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반 화법을요. 예.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좀 하면 예.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많이 전략적 들어보셨죠? 모호성. 예. 그러니까 외교가에서 그렇죠. 많이 쓰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NCND도 같은 측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할 수 있는 거죠. 예. 곧바로 직설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에 예. 오는 그 후폭풍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좀 이제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은 유지하시기로 한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명백히 본인의 의사를 자신이 밝힌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출마 안 합니다라는 그렇죠.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부정 안 했어요. 그렇죠. 계속 출마하실 생각이 없다면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 또 언론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안 하셨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직 그만두시고 사실은 출마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굳이 한국에 안 돌아오셔도 되는 분 아니십니까? 해외에서 일부러 사실은 국내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한동안 지내다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7개월 남았다는 얘기 하셨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오신다는 얘기도 분명히 하시면서 마지막에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발현되는 것이 너무 자극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는 정도의 어떤 바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왜 이런 반반화법을 계속할까요? 물론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빼도록 하죠. 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왜 지금 그렇다 아니다를 조금 미루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대선에 뛰어들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렇게 현실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번에 방한 행보를 통해서는 만약에 정치권과 연결이 된다면 이제 보수 새누리당 쪽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그런 분들 읽을 수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출마 여부를 비롯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걸 비롯해서 어떤 구도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남은 6개월 정도가 되겠죠.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선을 긋는 어떤 그런 화법은 좀 자제를 하면서 그러나 어떤 분명히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뛰어들 의지는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이고 가는 그런 정도까지만 이번에 아마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화법들이나 어떤 제스처가 용인되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속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아마 점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내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요. 사실은 몸값 올리기의 의미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박계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구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로 친박계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유리하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는 그런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당장 사실은 비박계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예.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이분이 아직도 여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아직 명확하게 안 하고 계세요. 자, 그거 역시 저는 상당히 좀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서 뭐 야권 쪽에서 선을 긋고는 있으나 야권도 완전히 배제는 하지 않는 예. 그런 그 지금 행보를 이번에도 보이셨단 말이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 후보로서 그리고 사실은 여야의 지지를 가능하면 다 업고 갈 수 있는 최소한 여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되 야당의 지지도 상당 부분 좀 확보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나 압박, 또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도 있을 테지만 반 총장에게는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내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 여소야대 국면 7개월 동안 만약에 국내에 있었다면 반 총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기자들이 물어보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확대 해석이 돼서 정말로 그 풍파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유리한 점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일단 그 일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을 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이 요구하는 또 국내 정치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답은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7개월 뒤에 오시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시즌 2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명확하게 예. 행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은 이 7개월 동안 오히려 기대감을 키우는 효과도 상당히 좀 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두만 툭 던져놓고 본인은 떠나 있는 그런 경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기문 대망론 사실상 뭐 아직 여야라는 입장은 안 밝혔습니다만 여권에서 반기고 있고 여권 지지층들이 뭐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세균, 박지원 원내대표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교관은 분쟁 조정을 경험했지만 대통령은 리더십을 갖고 결단을 하는 자리다. 검증 과정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의 일에만 집중해야 할 반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다라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과거 장관 시절에 같이 일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하죠. 그때 평가가 이렇게 썩 좋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최근에 이제 선을 좀 그으면서 사실은 불과 그 몇 달 전,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네랑 함께 일하실 분이다라고 좀 계속 강조를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대고 그런 얘기도 했고. 자, 그런데 이 아주 지금 이제 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서 국민들도 좀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인데요. 더도 덜도 말고 반기문만 같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권 주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을 저는 그래서 커트라인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거든요. 예. 대권 주자 정도 되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나서 어허. 나와라.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국민들도 이미 그런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뀐 거다. 예. 그렇게 전제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역량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기준으로 그 수준에 최대한 맞추고 가능하면 능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반기문 사무총장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더 반기문 사무총장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전 세계의 리더는 아닙니다. 자, 가자. 이쪽 방향이다.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자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고 반기문 총장이 걸어왔던 외교 역시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한 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평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현재 뭐 여론의 평가나 정치권의 관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어떤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죠.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현실 정치에 들어왔을 때 뭐 개인적인 문제부터 어떤 뭐 여러 가지 현안들, 국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상을 밝혀내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어떤 흐름과는 다를 수 있고 그런 역량 검증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변수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의 어떤 이번에 반응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강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급하게 나오는 것들은 현재 그 한국 정치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반기문 총장이 5박 6일간의 방한 일정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에 몇 가지의 행보만으로도 예. 전체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야당이 의회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뭐 대선 고제도 한 발짝 앞서간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왔지만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강한 이제 견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예. 한 가지만 짧게 좀 지적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뭐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뭐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조정 역할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부족하고 위기 돌파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예.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2014년 10월달, 9월 10월달 기억하십니까? 에볼라가 창궐했던 그 당시에 예. 2명의 한국인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예. 에볼라 이 창궐과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아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그 세계은행이 집중적으로 뭐 16억 달러 이상을 그렇죠. 투입을 하면서 예. 사실은 그 사태를 막은 거 아닙니까?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그 당시 저 반기문 사무총장이 뭘 만들었습니까? 평화유지군 말고 보건유지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파견을 하잖아요. 예.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양이 됐다라고 아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야당의 특히 대권 주자들을 지금 길러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눈높이에 절대 맞추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예를 같이 든다면 뭐 반기문 사무총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연말에 국내 현안이 하나 있었죠.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협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교적으로 그것이 좋은 협상인지 모르지만 그 예. 당시에 협상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비롯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국내 정치 들어온다면 점점 더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혀야 될 것인데 얼마나 그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 뭐 정치적인 얘기, 좀 딱딱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하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기문 현상이 무엇인지, 안철수 현상과는 같을지 다를지를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반기문 총장 이번 그 방한 때 눈에 띄는 분이 있었죠. 자, 반 총장의 아내 유순택 여사가 처음에 대선 출마를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갈 거면 뭐 이혼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유순택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의 조용한 내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딱 이 사진처럼 말이죠. 반 총장이 지난 25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인데요. 유순택 여사는 이번 방한 일정 내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을 뒤에서 받쳐주는 그림자 내조를 선보였습니다.
25일 제주공항 입국부터 또 이튿날인 제주포럼 개회식, 또 29일 안동 하회마을 방문까지 공식 일정에는 빠짐없이 함께했지만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리면 카메라를 피해 한보 앞서거나 한보 물러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순택 여사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 만났습니다. 반 총장이 한국 대표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가게 됐을 때 충주여고 학생 회장이었던 유 여사가 복주머니를 만들어 선물한 게 인연이 됐는데요. 1971년 결혼의 골인에 슬아의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갈 거면 이혼까지 생각하라며 남편의 정치 참여를 극구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순택 여사. 그런 유 여사가 대권 행보를 일으키는 이번 방안에 동행한 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더하고 있습니다. 네, 충주고 충주여고 뭐 같이 학생회장 충주여고 학생회장이 이 선물을 한 게 인연이 됐었군요. 혹시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내 예. 유순택 여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 상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나 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어떤 정치에 뛰어드는 대선에 어떤 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왔다, 이런 부분을 좀 예.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면, 예. 그러나 결국 이번에 이제 방한 일정 속에서 그런 일정들 같이 소화하면서 이런 어떤 달라진 모습 자체가 반기문 총장이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떠났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어떤 집안 안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많은 설득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만큼 의지를 강하게 세웠고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 아하.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대의 의사는 접었다. 사실 그 국내에서도 뭐 꼭 대권에 들어오는 분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어떤 직에 그를 제안받은 그렇죠. 분들이 총리나 가족들의 뭐, 반대로 예.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뚫고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들을 낳는 행보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어떤 의지들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은 외교관들, 특히 이제 외교부에서는 거의 로망이거든요. 예. 외교관들의 로망 아닙니까? 유엔 그렇죠.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그 아내 되는 분에 대해서도 늘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의 아내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다 이제 있기 마련이죠. 예. 그런데 이분은 원래 잘 안 나서시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조형이시고요. 사실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워낙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조금 성격이 조금 강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뭐 과거에 학생 시절에 사실은 뭐 학생회장도 한 그렇죠. 데서 드러나듯이 나름의 리더십도 있고 하신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색깔을 철저히 죽이고 사실은 이 내조에만 좀 주력해 오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외교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온 그런 그 전례가 좀 있다. 그러고요. 예.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부하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소파에 등을 기대는 법이 없다. 그리고 절대 반말을 쓰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정평이 지금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하 직원에게도 반발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다른 대권 주자들도 사실은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반 총장의 리더십에 가장 이제 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반기문 현상이 무엇이고 그 한 4년 전에 있었던 안철수 현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의 입장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정치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국민적인 어떤 지지, 여론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형성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들이 예. 전혀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이제 창당을 통해서 그 정치권의 대선 주자로서 다시 서는 어떤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강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는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컨텐츠 부분에서 어떤 그 약점을 보였을 때, 혹은 세력화해서 약점을 보였을 때는 또 쉽게 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은 현재 그 기존의 이제 안철수 대표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 현재 정치 지형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그 좀
와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강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추동해내는 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강력한 지지 기반, 충청이라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어떤 바람 같은 그런 아. 현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 세력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외교 관료로서 또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를 쌓아온 부분들도 좀 더 정치와의 접목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당시 대표, 안철수 의사 안철수 또는 뭐그 안랩의 대표 또는 박사 그 당시에 안철수 박사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낸 현상이라면 반기문 현상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도 좀 담겨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새 정치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새 경제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상태에서 이 벤처기업, 성공한 벤처기업 출신이 뭔가 돌파구를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겪어본 결과 이분이 정치권에서 이제 너무 이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상당히 좀 기다려왔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정치력을 이제 정치력이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최근에 지지를 보내주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이 길러낸 인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계속 길러왔. 그래서 국가가 길러낸 인재이고 국민이 길러낸 인재이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국민 소환 욕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밀어서 당신을 키워냈는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왔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정도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각도가 다른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갖지 못한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 측면에서는 역시 좀 한 단계 위다. 그거는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의 뭐 여러 차이점도 있고 현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이 또 교과서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느 분이 반기문, 안철수, 안철수, 반기문 어느 분이 교과서에 더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개건 해설 여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